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한참 젊었던 25에 들어와 이제 55이 됐죠. 시어머니 장덕희 여사는 지금 79, 남편 김철수는 60이 됐어요. 아들 민호는 32로 회사에서 바쁘고 딸 수진이는 28인데 멀리 살아요. 제 삶의 작은 행복은 5살 손주 지우예요. 오늘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축축한 빨래를 꺼내는데 한숨이 절로 나와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 방에서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찔러요. 무겁게 빨래를 개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네요. 밥 아직이냐? 아침부터 시작되는 잔소리입니다. 이미 식탁에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묻죠. 매일 같은 질문에도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벌써 차려놨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어요. 어휴, 또 싱겁구나. 저는 말없이 숟가락만 더 세게 쥐었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들었던 말들이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틀리고 시어머니는 늘 옳습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정년 퇴직 후 집에 항상 있지만 정작 제 편은 아니었어요. 퇴직금으로 소소한 취미 생활만 즐기죠. 시어머니의 불평에 남편은 눈만 내리깔 뿐이에요.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비가 창가를 두드렸습니다. 창문에 비치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초라한 모습이 안쓰러웠죠.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집에 시집 왔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밥그릇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쩐지 마른 등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며 문득 시어머니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나셨는데 요즘은 중간에 그릇을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괜히 저를 피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린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식기를 싱크대에 옮기다 시어머니가 놓고 간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아침마다 챙겨 드시던 약인데 오늘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약봉지를 들고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를 보면 또 잔소리를 하실 텐데. 하지만 약은 꼭 드셔야 하는 거니까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죠. 다시 한 번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흐렸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늘 붙어 있지만 정작 가족 사이에선 투명인간 같아요. 어머님 요새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머님은 원래 그러시는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죠.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도 내가 훔쳐 먹었다고 그러시고
어제는 본인이 약 드셨다가 내가 약을 감췄다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 그러시지. 좀 맞춰드려. 그 말에 더 이상의 대꾸는 하지 못했어요. 설거지 물 속에 손을 다시 담갔습니다. 물방울 튀는 소리가 괜히 서럽게 들렸어요. 거실에는 손주 지우의 옷이 나뒹굴고 있었죠. 작은 티셔츠를 개다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지우가 오면 집안에 웃음이 돌아오니까요. 그 작은 웃음소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은 다시 웅크려졌죠. 미루고 미루던 세탁물을 정리하러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을 살짝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어머님, 빨래 정리하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움찔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누구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다니. 저예요, 며느리.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표정이 풀어졌어요. 아, 그래. 옷장은 저기다. 담담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는 옷장으로 다가가면서 등 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안쪽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옷장 구석에 낡은 옷들이 뭉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조심스럽게 옷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만지지 마!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죄송해요. 정리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다른 사람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걸 싫어해. 시어머니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옷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풀어졌어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죠. 뭐가? 아, 빨래구나. 그냥 저기 놔두렴.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시어머니의 급격한 감정 변화가 무서웠어요. 그래도 계속 정리했죠. 빨래를 정리하며 시어머니를 몰래 관찰했어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어요. 드물게 손주 지우가 놀러 왔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으로 가득했죠.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참 잘 컸어. 시어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얘는 참 잘 컸네. 우리 집 피가 좋아서 그런가 봐. 순간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잔을 잡았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내 젊을 땐 논밭 나가고도
김치 2항아리 담았지? 넌 힘들다 소리만 하고. 국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울렸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았죠. 어머님, 저도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열심히? 그게 열심이냐? 내가 너만 할 때는. 또다시 시작된 옛날 이야기에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옆에서 남편은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 나 내일 유치원 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유치원? 뭔 유치원? 넌 학교 다니잖아. 저와 남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어요. 지우는 5살이었죠. 시어머니가 지우의 나이를 헷갈리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지우는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5살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가 잠깐 깜빡했네. 나이 들면 다 그런다고. 그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읽었죠.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옆에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왜 화났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해맑은 얼굴이었죠. 5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조금 피곤하신가 봐. 지우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진 않았어요. 지우의 작은 손이 제 앞치마를 잡았죠. 할머니가 가끔 이상해요. 지난번에는 저보고 민호야 그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호는 제 아들 이름이었죠. 시어머니가 손주와 아들을 헷갈리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가 잠깐 헷갈리신 거야. 지우는 신경 쓰지 마.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놀러 갔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 그러시나 했는데 이젠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오늘 아침도 빨래를 널고 있어요. 가을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갑니다. 옷가지들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심코 중얼거렸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잘못이었을까. 30해를 이 집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며느리일 뿐 한 사람으로 존중받은 적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죠. 빨래 집게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사이로 집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TV, 드라마, 대사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어디가 그리 못났니? 저는 순간 그 목소리가 내게 던져진 말처럼 꽂혔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직접 하는 말 같았죠. 숨이 막혀왔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빨래를 모두 널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내 약 어디 갔지? 내가 치웠니?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제 약상자를 정리해드린 게 생각났죠.
침대 옆 서랍에 넣어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적 없어. 내가 항상 베개 밑에 두는데. 또 시작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약상자를 건네드렸죠.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약상자를 받아들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아침에 여기 있었던가. 저는 시어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너머로 혼란스러움이 보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약을 찾으며 방을 헤집어 놓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결국 서랍 안에서 찾았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놓고는 제가 훔쳤다고 하고, 지갑을 넣어둔 곳을 잊어버리고는 다른 사람 탓을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더 잦아졌어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면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 요즘 내 물건을 훔치지? 너무 뜻밖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 물건을 훔치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내가 다 알아. 내 통장도 내가 가져갔지? 어제 분명히 서랍에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통장은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직접 맡기신 거였죠. 어머님, 통장은 아들한테 맡기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마마. 내가 훔쳤어. 내가 어제까지 봤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철수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내가 왜 이러지? 기억이 자꾸 안 나.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강인하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담담해졌어요. 괜찮아. 그냥 나가.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추석이 다가와 명절 준비로 바빴어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치는 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내 솜씨로는 제 사상이 허전해 보이겠다.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30년간 명절 음식을 준비해왔는데 한 번도 칭찬받은 적 없쇼. 저는 주걱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는 평생 해도 인정 못 받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화를 냈죠. 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 순간 손주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에 놀란 모양이었죠. 남편은 신문만 바스락거리며 숟가락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철수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구나.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였어요. 엄마, 아내도 힘들어요. 서로 좀 이해해요. 어색한 남편의 중재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아무도 저녁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죠.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강단 있던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멈췄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필요 없어. 나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왔죠. 거실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최근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물건 둔 곳을 자꾸 까먹고. 드디어 남편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나보고 갑자기 너 동생은 학교 갔니? 그러시더라. 우리 집은 내가 외아들인데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도 그러셨다니요. 그럼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요. 요즘 계속 물건 잃어버렸다고 하시고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혹시 치매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로만 듣던 치매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죠. 순간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분이 이제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니. 내일 병원에 가봐야 알겠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해서 설득해 볼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남편과 제가 한마음이 된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사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침대 밑에서 먼지를 털던 중 낡은 상자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사진 밑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아프다. 밤새 간호했더니 온몸이 쑤신다. 하지만 아이가 살았으니 감사할 뿐이다. 시어머니의 일기였어요. 남편이 어릴 적 병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남편을 키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하셨다. 참고 살아야지. 철수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도 저처럼 시집살이를 했다니요. 놀라웠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무서운 시어머니로만 여겼죠. 상자를 정리하다가 침대 옆 탁자를 봤어요. 거기엔 달력이 펼쳐져 있었죠. 자세히 보니 같은 날짜에 여러 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적은 흔적이 보였죠. 약 먹기. 철수 생일 병원 갈게. 마치 계속 잊어버릴까봐 여러 번 적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옆에는 흩어진 약봉지들이 있었죠. 봉지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표시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 남편이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였죠.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미워만 했던 얼굴이 아닌 두려움에 떠는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였고 어머니였죠. 그리고 이제는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이었어요. 방을 더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쓴 연애 편지였죠. 꽤 로맨틱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 덕희에게 당신의 웃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던 시어머니가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 아래에는 더 낡은 사진첩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니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학생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젊은 시절의 밝은 웃음.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찍은 듯한 사진이었죠. 그 뒷면에는 어머니 생신 196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모든 흔적들을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의 삶이 하나둘씩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고집불통 시어머니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분도 한 여자로서 꿈과 사랑,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저녁 밥상을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죠. 병원에 다녀온 후로 말이 적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반찬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드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눈길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 잠깐 비친 공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식사가 이어졌어요. 유난히 젓가락 소리만 크게 들렸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치매라더라.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산만큼 무거웠죠. 저는 말을 잊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촉이라 약 먹으면 괜찮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도 내 어머니가 그랬어. 결국엔 날 알아보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죠. 강인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노인만 남아 있었죠. 어머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평생 쌓였던 원망이 순간 녹아내렸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연민이었죠. 남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죠.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먹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평소와 달리 그릇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내가 할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어쩌면 후회까지도요. 시어머니와 함께 그릇을 정리했어요.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상이었죠. 시어머니의 손이 자꾸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잠자코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널 많이 힘들게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건 말하지 마.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심했어. 난 그저 말끝을 흐리셨어요. 제가 말을 이었죠.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죠. 내가 점점 잊어갈 텐데 지금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약국에 들렀죠. 시어머니의 약을 받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직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어요. 문 앞에 약봉지를 놓고 돌아섰죠. 문틈으로 파스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30년간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죠. 뒤에서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점점 잊어가나 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혼잣말처럼 들려왔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죠. 일찍 일어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약봉지를 발견하고 주워들었죠.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죠. 어머님, 아침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해볼게.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놀라웠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일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조용히 뒤따랐죠.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려다 멈췄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여기 계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계란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죠.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이었죠. 식탁에 앉아 남편과 셋이서 아침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는 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용서,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까지요. 끝내 풀리지 않을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괜히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죠. 치매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슬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저와 남편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나 봐.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너희를 힘들게 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었죠. 다 잊어버리기 전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철수야, 넌 좋은 아들이었어.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가 못해준 말이 많구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어머님도 좋은 어머니셨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속에서 평화를 봤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거죠. 비록 슬프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이런 아픔과 화해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